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1월 5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속보 기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상대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부로 이송된 쌍특검법에 대해서 즉각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자, 이것이 50억 클럽 특검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자, 이것도 약칭은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이치 특검법,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죠. 어쨌든 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이런 명칭보다는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을 해서 엉터리 말도 안 되는 특검법을 추진을 했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 데는 김건희 특검법 이 프레임을 거꾸로 이용해도 나쁠 게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배우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특검 그동안도 이 양곡법이나 간호법 같은 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로 이송되고 나서도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있다가 거부권을 행사를 했죠. 거부권이라는 게 재의결 요구권입니다. 국회로 다시 보내는 거죠. 재의결을 해봐라. 그러면 처음에는 가반수지만 재의결은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의결을 해봐라 이렇게 돌려보내는 건데 양곡법이나 간호법에 대해서는 이런 별도의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직접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일단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평론가들이 이것은 거리가 안 되는 특검이다. 그리고 총선용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그 내용들을 이관섭 실장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 헌법상 의미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를 했다. 국무회의에서 먼저 심의를 했죠. 심의를 해서 제의 요구를 하기로 했고 그것을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 형식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오늘 심의를 해보니까 이 다수당의 행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다. 자, 이 두 가지 특검법이 헌법 관례를 무시했다. 이겁니다. 다수당 행포를 막기 위해서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은 다수당 지금처럼 민주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막 하겠죠. 지금 민주당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과거에 1990년대에 있었던 옷로비 사건, 옷로비 특검부터 최근에 드루킹 특검까지 13번의 특검이 있었지만 전부 다 여야 합의로 인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지금 예를 들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거나 아니면 수사 내용을 브리핑하는 거나 이 특검을 야당에서 임명하는 거나 그전에도 다 했지 않느냐 하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하되 합의를 했죠. 그럼 그렇게 하자. 합의를 하고 그러면은 여건의 문제니까 야당이 이 특검을 추천을 해라. 그거는 뭐 최순실 특검 때 그런 경우죠. 그리고 이 브리핑 하는 것도 다 과거 합의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당이 합의를 해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해줬는데 일방적으로 하면서 이 과거의 그 악습 비슷한 것들 다 그대로 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매일 브리핑 하는 문제는 그때 박영수 특검, 최순실 게이트 때 박영수 특검은 이규철 특검보가 계속했죠. 계속했는데 그 중에서는 나중에 진짜가 아닌 걸로 판명되는 것도 막 있고 했는데 그걸 지금 다시 하겠다는데 이 민주당은 그전에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할 때 검찰에서 수사하는 내용을 일절 밖으로 공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뭐 인권보호, 피해자 인권보호 이런 식으로 해놓고는 지금은 총선 때 이것을 써먹기 위해서 특검도 검사인데 수사 내용을 매일 브리핑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일종의 마녀 사냥을 하는 장치, 덫을 만들어놨다. 자, 그것을 대통령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서 인권이 유린된다.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자, 허위 브리핑,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허위로 브리핑을 막 하고 나서 여론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그 허위 브리핑 내용이 나중에 수사 결과로 밝혀지거나 재판 결과로 밝혀지는 것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총선이 끝난 다음이죠. 자, 그런 걸 다 노린 겁니다. 그리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하게 된다. 뭐 다른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하면은 권오수 전 회장 지금 수사 다 받고 2심 재판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수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50억 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다 받고 형을 사고 있는 뭐 박용수 뭐 이런 사람들 를 비롯해서 각상도 여기 다시 또 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런데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보다는 관심이 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이게 악법입니다. 자, 이관섭 실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에 대한 방탄의 목적이다. 딱 규정을 합니다. 이재명 방탄의 목적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잘 들어보십시오.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자, 가령 이제 권순일이 대장동 사업 같은 이런 로비로 50억 원을 받았다면은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이재명 주변 사람이죠, 권순일. 뭐 각상도는 또 다른 케이스라고 해도 그 사업하는 데서 들어갔다고 해도 그 박용수도 이재명과 주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권순일은 특히 재판 거래 의혹, 그 이재명 지난번 지방선거 재판 그 선거법 위반 사건 그 재판 거래 의혹까지 사고는 권순일이죠. 김만배가 로비를 해서 이재명의 대법원 판결을 바꿔버렸다는 의혹이 있는, 자, 그 사람이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도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지금 이재명 주변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서 친야당 성향의 특검이 뭐 민변 출신이나 여기서 수사한다면은 진상이 규명될 리가 없다.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가 있겠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초기에 권순일은 지금 수사를 초기 단계로 하고 있는데 그걸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가져가 버려서 이재명과 가까운 성향이 같은 이 특별검사, 민변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면죄부를 줘버리면 검찰에서 다시 수사도 못하는 그것을 노린다는 거죠.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회방 놓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을 막 강조를 하거나, 특검이 검찰에서 다 진술해 놓은 걸 진술 번복을 강조를 하거나, 또 이중 수사가 되고 수사 검사, 원래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그거 불러가지고 막 조사를 하고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 자, 대통령실이 이렇게 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처음 보는 장면인데, 그만큼 이게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대통령실도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이 점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뭐 여론조사에서 과거 한 달 전 여론조사를 가지고 70%가 국민 70%가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점차 이 여론전이 펼쳐지면서 상황이 좀 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관섭 실장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인 일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었는데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지금 또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다. 또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법안과 마찬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오늘 기사들에서는, 이 관련된 기사들에서는 그 이제 후속 조치, 다른 보완 조치도 있어야 되겠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특별감찰관제를 실시하고 또 이부속실 설치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입장을 처음 내놨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하겠다는 쪽입니다. 처음 입장을 내놨는데 기사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우는 저도 청와대 오래 출입을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 비서실장이 공식 브리핑을 하고 나서 백 브리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로 그러면 그 백 브리핑을 해서 배경 설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 항상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나오면은 지금 앞에 실명으로 나왔던 비서실장이 백브리핑을 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자, 기사는 그래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코멘트가 나옵니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공약으로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안 했던 건데 국민 대다수께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이죠.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는 작년 8월에 이미 국회 답변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보내온다면 저희들은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추천해주면 우리는 하겠다는 거죠. 국회에서. 현재 이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서 딱 한 번 하고 문재인 5년 동안 안 했죠. 이 특별감찰관이 하는 일은 이 대통령의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는 건데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을 하면은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특별감찰관도 이 업무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부인 활동을 보좌 하죠. 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같은 것을 하고 2부속실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캠페인 때 폐지를 공약을 했습니다. 집권에 실제로 설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이 청와대 시절에 이 부속실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청와대 그 본관 안에 이 1층에 무공화실이라고 해서 제2부속실이 있었는데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저도 그 가본 적은 그 안에는 안 들어가 봤지만은 청와대 출입할 때 그 모습을 본 적은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용산으로 옮기면서 공간도 좋고 하니까 이 이부속실은 폐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대통령실을 전반적으로 축소해서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고 대통령 부인 활동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겠다는 취지였다. 그때 김정숙 씨 같은 경우는 당시 이부속실장 그걸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 옷 사고, 구두 사고 할 때 그 이부속실장이 이부속실장이 계산을 다 했죠. 현금으로 간본권, 한국은행에서 갖도록 간본권으로 막 5만 원권으로 계산을 했다. 이부속실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잡음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이부속실을 없앴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동행을 해야죠. 그리고 국내 행사 참석 등 불가피하게 수행할 수밖에 없는 공적 활동이 참 많다. 그래서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가 됐다는 것이고, 지금도 부속실에 김건희 여사 활동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보좌한다는 취지로 이부속실을 검토하고 있다고 용산 대통령실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내용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이 재의결을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고 있죠. 이 총선 내내 그것을 막 공격을 하고 또 설 후에 총선 직전에 이거 투표를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못 받는 사람이 이탈을 해서 그것이 통과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아주 꼼수로 계속 늦추려고 하는데 재표결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제2부속실 설치 그리고 특별감찰관제 현실화 뭐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약속을 하면은 민주당이 그렇게 꼼수를 부리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